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이 그치면서 제한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공립학교도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경기 부양안 조정을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역 약국으로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백신 접종 장소들에서 이민자들을 노리고 단속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4,339명 늘어난 2,637만 7,125명, 사망자는 1,875명이 늘어 44만 5,03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932명이 늘어 142만 8,839명, 사망자는 171명이 늘어 4만 3,80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517명이 늘어나 70만 346명, 사망자는 29명이 늘어 2만 1,51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568명이 늘어 25만 6,522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7,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대부분의 지역에는 10인치가 넘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그치면서 전철과 열차 등은 제한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도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뉴욕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이 잦아들면서 멈춰섰던 도시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10인치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고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뉴욕 그리고 북부 뉴저지 지역은 20인치에서 30인치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밤부터는 눈발이 약해지면서 멈춰섰던 대중교통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은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재개했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는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단 철도 서비스의 경우 오늘 하루는 주말 운행 스케줄에 따라 운행했습니다. MTA 버스는 정상보다 75% 감소된 일정으로 오늘 하루 운행을 했습니다. 중단됐던 식당의 야외 영업도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허용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와 오늘 중단됐던 공립학교 등교 수업을 내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버스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눈을 치우는 것을 둘러싼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총을 들고 나와 이웃 부부 2명을 쏘아 죽였고 그 역시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경기 부양안 조정을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경기 부양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 9명과 만나 경기 부양안 조정을 두고 면담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면한 현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자신이 내놓은 슈퍼 부양안이 양당 지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의원도 면담을 마친 뒤 양측이 훌륭한 만남을 가졌지만 부양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들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과도하다며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만 있으면 되는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사키 대변인도 부양안 규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너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 걱정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번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이 과도하다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성인 1명당 $1,000, 자녀에게는 $500를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1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원안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6,180억 규모의 부양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재정 적자를 우려해 이 소규모 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제안했습니다. 공화당 구성에 따르면 아동보육과 학교에 $200억, 중소기업 구제에 $500억, 백신 및 진단검사 등에 $1,600억 배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6월까지 주당 $300의 실업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9월까지 주당 $400를 추가 지급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서 후퇴한 겁니다.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올리자는 제안은 아예 제외됐고 주 및 지방정부 지원책도 생략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1인당 $1,400 지원금도 축소됐습니다. 공화당은 성인 1인당 $1,000, 부양성인 및 자녀에게 $500를 주자고 제안했고 연간 소득 4만 달러를 기점으로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5만 달러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합산 연간 소득이 8만 달러면 지원금이 축소되고 10만 달러부터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은 이처럼 지원금을 주면 $2,200억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역 약국으로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급 제약으로 인해 초기 프로그램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앞으로 3주간 미 전역의 약국을 통해 1,15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엔츠 조정관은 백신 공급은 오는 11일 시작될 예정이며 우선 월그린과 CVS 등 전국 21개의 약국 체인에 6,500곳에 100만 회 접종분이 제공되고 최대 4만 곳의 약국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엔츠 조정관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급 제약으로 인해 초기 프로그램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엔츠 조정관은 백신 공급 확대는 당초 5회 접종 용량이던 화이자 백신 한 병에서 6회 접종이 가능해져 필요한 백신 분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백신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약국에서 예약을 하고 쉽고 빠르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입하고 늦 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3억 명의 미국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약 8%가량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운영하는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분 이상 접종한 이들은 1일 오후 기준 모두 2,6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같은 시간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63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 134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해 하루 단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커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보급이 진행된 6주간 미국인 7.8%가 맞았고 1.8%는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보급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 면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달성하고 보건과 경제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집단 면역은 완치나 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이들이 많아져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면서 면역이 없는 이들도 덩달아 보호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은 미국인 3억 3천만 명 가운데 70에서 85%가 바이러스나 백신에 노출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파 억제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방역의 중대 변수가 변이 바이러스라며 3월께 대유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버틀러 CDC 부국장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 집단 면역 기준은 70%에서 80에서 85%로 올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신의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일명 백신 사냥꾼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재 보급되는 백신들은 모두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폐기해야 하는데요. 이 폐기될 위기의 백신을 찾아서 폐기를 막고 접종하겠다는 겁니다. 1일 CNN 방송은 약국이나 백신 접종소에서 우선 접종자 대상자들에게 접종되지 않고 폐기될 코로나19 백신을 찾아 접종하는 이른바 백신 사냥꾼이 활기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 백신 접종소에서는 백신을 제때 투여하지 못해 폐기되는 양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폐기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경우는 상온에서 2시간, 모더나는 12시간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백신 사냥꾼들은 인근 백신 접종소나 약국 등지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간 기약 없이 폐기될 백신을 기다렸다가 접종하는 겁니다. 이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툴레인대 의과대학 학생인 브래드 존스는 백신을 좀 더 쉽게 입수하기 위해 주민들과 사용 기한이 임박한 백신 정보를 교환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고 현재 이 페이스북 그룹은 600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 사냥에 대한 윤리적 비판도 있습니다. 멜리사 골드스타인 조지 워싱턴대 공중보건대학원 부교수는 백신은 수요가 매우 많고 실제로 얻기 매우 어렵다며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으면 다른 사람의 백신을 훔친 경우가 아닌데도 불이하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민감한 장소들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백신 접종 장소들은 민감한 장소들로 간주해서 이부서 산하의 세관 이민단속국이 이민자들을 노리고 단속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은 소속 지역의 법규에 따라서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전에도 의료시설이나 교회들을 민감한 장소에 포함시키고 그런 곳에서는 불법 이민의 체포를 하지 않기로 해왔습니다. 최근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인구 비율 대비 백신 접종이 매우 낮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와 뉴욕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백인 위주의 백신 접종을 인종 차별 요소가 없도록 유색인종에게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올해 약 1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판매로 올해 1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영국과 미국 및 EU 등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던 화이자 앤 바이오엔테크는 당초 올해 말까지 13억 회 주사분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20억 회분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총 120억 회분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의 6분의 1에 해당됩니다. 화이자는 20억 회 주사분 중 미국의 6억 회 분량, 유럽연합의 4억 회분을 각각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화이자 앤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1월 31일까지 전 세계에 6,500만 회 주사분이 실제 공급됐는데 이 중 2,900만 회 분량이 미국에 공급됐습니다. 유럽연합에는 지난해 말까지 1,250만 회 분량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2분기까지 7,500만 회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이날 발표한 백신 매출 150억 달러는 이 제약사의 전체 매출로 예상되는 614억 달러에서 594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화이자는 올 한 해 순이익이 주당 3달러 10센트에서 3달러 20센트에 이를 것으로 상향해 전망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행사가 오는 7일 열립니다. 55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볼 TV 광고도 매년 화제가 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슈퍼볼 TV 중계에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슈퍼볼 TV 광고를 건너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관계자는 슈퍼볼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코로나가 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TV 광고를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슈퍼볼의 광고 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지 마케팅 자원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방송이 중계하는 올해 슈퍼볼의 30초짜리 TV 광고 단가는 $5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대차는 2008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 TV 광고를 했고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모두 12차례 광고를 제작해왔습니다. 한편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도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슈퍼볼 광고를 올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슈퍼볼 광고비를 절약하고 미국 부르 청소년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트 더 굿이라는 공익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미국 청소년들에게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 버드와이저 맥주를 생산하는 엔하이저부시와 코카콜라도 올해 슈퍼볼 TV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맞붙는 올해 슈퍼볼은 오는 7일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먼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요즘 백신 접종을 한 후 SNS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에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심코 올린 이 카드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베터 비즈니스 뷰로 BBB는 백신 접종 카드에 적혀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장소 등 개인정보가 자칫 신분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게시된 접종 카드는 사기범들이 위조 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베이와 틱톡 등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던 사기범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BBB 측은 접종 사실을 SNS에 공유하고 싶다면 카드 대신 접종센터에서 받은 스티커 사진을 올리거나 설정에서 공개 범위를 친구와 가족으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가구입니다. 다만 집 소유주나 렌트비 이외에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에서 자체적인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얼바인과 애나하임, 산타아나시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6,5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재외동포 또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대상을 장기 체류자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와 직업훈련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42,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59,421명에 비해 29%가 감소한 겁니다. 유학생 급감의 원인으로는 미국이 코로나19의 최대 확산국이 된 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겹치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등록 또는 입국을 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을 돕기 위해 뉴욕주 리커 라이선스를 1년간 무상으로 연장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레이첼 메이 뉴욕주 상원의원은 식당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주류 면허 비용은 일반 그로서리 업소의 경우 맥주만을 판매할 때는 1년에 $200 정도고 위스키 등 소위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는 호텔 주점 등은 1년에 $2,00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레스토랑 위크를 주최하는 뉴욕시 관광진흥기관인 뉴욕시앤컴퍼니 측은 이번 행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업주들은 이번 행사가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뉴욕시 전역에 약 600개 레스토랑이 이번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참가비와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